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BS 금토 드라마 귀궁의 3화 전개를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2화에서 끝내 테마에 실패한 여리와 첫사랑 윤갑의 몸을 차지한 이무기의 충돌이 3화에서 드디어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 뇌피셜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2화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천년을 기다린 이무기 강철이는 윤갑이라는 청년의 몸을 빼앗고 그를 구하기 위해 여리는 홀령이 도사리는 궁궐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왕 이성과는 일시적인 공조관계를 맺고 궁궐 깊숙한 곳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죠. 하지만 결국 테마의식은 실패하고 여리는 정체불명의 붉은 댕기 조각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동안 강철이는 윤갑의 몸 안에 숨어 있었어요. 물리적인 충돌보다는 불쑥불쑥 윤갑처럼 굴면서 여리를 헷갈리게 만들었죠. 하지만 여리는 퇴마를 시도하며 이게 더 이상 윤갑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감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맞설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 거예요. 제 뇌피셜로는 3화에서는 두 사람의 전면 충돌이 크게 세 가지 층위로 펼쳐질 것 같아요. 윤갑의 몸을 차지한 이무기와 대치한다는 건 말 그대로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눈앞에서 다시 잃는 감정입니다. 슬픔, 분노, 미련, 혼란.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터지겠죠.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여리의 감정선이 완전히 끊어지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무기는 그냥 몸을 빼앗은 존재로 묘사됐지만 사실 그 이상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승천. 이무기는 천년 전에도 무녀와 얽혔고 승천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리를 보자마자 너도 그녀와 닮았군 같은 대사 나오는 것도 떡밥이죠. 즉, 윤갑은 단순한 숙주가 아니라 승천의 제물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 윤갑의 의식은 살아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갑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무기가 여리와 마주칠 때마다 잠깐 보여주는 윤갑의 말투나 표정.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윤갑의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붉은 댕기. 이게 단순한 아이템이 아니라 윤갑의 기억 혹은 그의 마지막 감정을 담고 있는 매개체라면 3화에서는 여리가 이 아이템을 통해 윤갑의 의식을 일시적으로 깨우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해요. 만약 그게 실제로 나온다면 윤갑이 이무기에게 저항하는 장면, 그리고 여리가 그 틈을 노려 퇴마를 다시 시도하는 전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드라마 귀궁에서 여리는 그저 무녀의 후손으로 묘사돼 왔습니다. 퇴마의식을 배우고는 있지만 완전히 익힌 건 아니고 실전 경험도 부족하죠. 하지만 2화에서 퇴마의식을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그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단순한 패배로 끝나지 않았어요. 붉은 댕기 조각. 바로 그 아이템이 단서입니다. 붉은 댕기는 단순한 유물이나 상징물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건 아마도 과거 무녀의 기억 혹은 참사의 정령이 깃든 매개체로 무녀의 자격을 증명하거나 계승을 위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즉, 여리가 무녀로 각성하기 위해선 이 붉은 댕기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통과 의례라는 거죠. 이걸 통해 선대 무녀의 영영과 연결되고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힘이 깨어나는 겁니다. 만약 3화에서 여리가 이무기와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그리고 붉은 댕기를 손에 쥐고 이무기의 강한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면, 그 순간 여리의 몸에서 빛이나 문양이 나타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드라마 연출에서 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장치죠. 손등이나 이마에 붉은 무늬가 피어나고 그녀의 주변 공기가 바뀌며 이무기조차 물러서는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 이건 단순히 멋있는 장면이 아니라 시청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리는 더 이상 연습생이 아니다. 그녀는 진짜다. 이무기 입장에서도 여리는 예외적인 존재일 겁니다. 그는 윤갑의 몸을 제물 삼아 승천을 준비했지만 그 과정에서 단순한 퇴마무녀 정도로 알고 있었던 여리에게 선대무녀의 혼이 깃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죠. 이건 드라마 전개에서 엄청난 변수입니다. 여리가 무녀 혈통 중에서도 정통 혈맥이라거나 선대무녀의 환생 혹은 계승자로 태어난 운명의 인물이라거나 그녀 안에 무녀 집안에서 금기시된 봉인 능력이 잠재돼 있다거나 이런 설정이 3에서 4화 사이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그걸 전환점 삼아 열이는 감정이 아닌 사명을 가지고 이무기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3화에서 열이의 힘이 드러나는 장면이 등장한다면 그건 단순히 액션이나 전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곧 이 드라마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 나는 누군가, 왜 나여야 했나? 를 열이가 받아들이는 정체성 수용의 순간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윤갑을 구하려는 여자였다면 이제는 세상을 구할 무녀로서 각성하는 구조. 이 지점이야말로 귀궁이라는 제목이 가진 세계관, 즉 귀기로 가득한 궁궁 속 저주를 끊을 자가 열이라는 상징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요약하자면 3화에서 우리는 열이의 눈빛이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될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던 소녀에서 운명을 받아들이는 무녀로, 두려움에 떠는 테마 연습생에서 이무기를 진짜로 봉인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전환점에서 우리는 빛, 문양, den기, 환영, 선대무녀의 메시지, 그리고 이무기의 공포 어린 반응까지 한꺼번에 맞닥뜨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귀궁 3화의 하이라이트이자 시청자들이 열이라는 캐릭터를 진짜 주인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될 겁니다.